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쓰시는 앱이나 웹사이트에 말이죠. 우리를 막 웃게도 하고 또 엄청 화나게도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작지만 정말 강력한 단어의 세계, 바로 UX 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좀 하려고 앱을 켰는데 도대체 뭘 눌러야 할지 몰라서 헤매거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왼쪽 메시지 한번 보세요. 인증 오류 해시 502. 이게 뭔가요? 완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진짜 막막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아, 비밀번호가 틀렸네요. 다시 시도하시거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세요. 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죠. 심지어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다시 시도나 재설정이라는 선택지까지 딱 줍니다. 바로 이 작은 문장 하나가 사용자의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한 명쾌함으로 바꾸는 거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사소한 문구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용자의 경험을 망치는 보이지 않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UX 라이팅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 속 단어들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콘이나 색상처럼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의 일부거든요. 근데 종종 디자인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냥 아무 말이나 채워넣는 요소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겪는 혼란과 답답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은 평범한 문장 하나의 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분야를 탄생시킨 아주 유명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쇼핑몰 결제창에서 자꾸만 원인 모를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때 프로덕트 디자이너였던 조슈아 포터가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 딱 이 한 문장만 추가했어요. 결과요? 와, 놀랍게도 오류가 급격히 줄었고요. 회사의 월 수익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방금 보신 그 강력한 문장처럼요. 버튼이나 오류 메시지에 들어가는 이런 짧은 텍스트 조각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카피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정말 작지만 하는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핵심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마이크로 카피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쓰는 모든 활동, 이걸 바로 UX 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심플해요. 오직 글을 통해서 사용자가 하려는 일을 더 쉽고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실력 있는 UX 라이터들은 도대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들의 도구함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좋은 UX 라이팅에는 크게 4가지 황금률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바로 명확하고, 간결하고, 유용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만 잘 기억해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명확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왼쪽 화면만 보면 사용자들은 당연히 문자로 오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카카오톡을 오니까 왜 안 오지? 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거죠. 이때 오른쪽에 추가된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요. 이 한 문장이 모든 혼란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유용성의 힘을 한번 볼까요? 왼쪽 팝업 좀 보세요. 취소 버튼이 2개나 있어요. 수업 신청을 취소하려고 신청 취소를 누르려다 옆에 있는 취소 버튼을 보고 이걸 누르면 이 창이 꺼지는 건가? 하고 순간 멈칫하게 되잖아요. 이런 혼란을 막아주는 게 바로 유용한 글쓰기입니다. 오른쪽처럼 아니요와 신청 취소로 명확하게 나눠주니까 사용자는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이걸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화면에서는 수업이라고 하더니 다른 화면에선 클래스라고 부르면 사용자는 뭐지? 이거 뭔가 아마추어 같은데? 하면서 불안해지거든요. 신뢰라는 건 바로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 쌓이거나 혹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좋은 UX 라이팅이 단순히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어를 통해 제품의 고유한 개성과 영혼을 불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보이스와 톤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이스는 그 브랜드의 변치 않는 성격, 그러니까 개성 자체고요. 톤은 그 개성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말투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톤을 정말 재치 있게 활용한 사례죠. 데이팅 사이트인 키스닷컴인데요. 사용자가 없는 페이지, 즉 404 에러를 만났을 때 딱딱하게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신 브랜드의 개성에 맞는 유머러스한 톤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덕분에 사용자의 실망스러운 순간이 오히려 피식 웃게 되는 유쾌한 경험으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집잡의 푸시 알링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아재 개그 같은 썰렁한 농담을 툭 던지는 톤으로 사용자들을 웃게 만들죠. 이걸 통해서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라는 핵심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재미있는 개성도 좋은데, 그래서 이게 정말 비즈니스 성과, 그러니까 돈 버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게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제일 유명하고 강력한 데이터인데요. 구글에서 호텔 검색 버튼 문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원래는 방 예약하기. 좀 부담스럽죠. 이걸 예약 가능한지 확인하기. 이렇게 살짝 가벼운 느낌으로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여율이 무려 17%나 증가했습니다. 와, 정말 단어 몇 개 바꿨을 뿐인데 비즈니스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국내 사례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토스, KB스타뱅킹, 카카오뱅크 이 세 금융앱의 챗봇 경험이 브랜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혁신의 아이콘인 토스나 카카오뱅크 챗봇에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근데 막상 경험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오히려 브랜드 인식이 나빠진 거예요. 반대로 좀 전통적인 이미지의 KB스타뱅킹 챗봇이 의외로 명확하고 편리하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라면서 브랜드 인식이 오히려 좋아지는 효과를 본 겁니다. 결국 사용자의 기대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충족시키는지가 관건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사용성 전문가 스티브 크룩의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쉽게 만들려는 노력이 없는 사이트는 그 사이트를 만든 회사에 대한 신뢰도까지 줄어들게 만든다. 결국 좋은 글은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UX 라이팅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름들을 보세요.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부터 삼성, KB국민은행 같은 국내 대기업까지 최고의 기업들은 이미 이 단어의 힘을 비즈니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제품은 이미 사용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지금 사용자에게 과연 어떤 말을 건네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버튼, 스쳐 지나가는 안내 문구들, 그 안에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언어, UX 라이팅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어떤 앱을 쓰다가 뭔가 답답하고 뭘 눌러야 할지 몰라서 헤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디자인이 구리네요 하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진짜 문제는 아이콘이나 색깔이 아니라 바로 그 화면에 쓰여있는 글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인데요. UX 라이팅을 그냥 개발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오타나 맞춤법 검사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글쓰기를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 그냥 툭 던져놓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터뜨리는 시한폭탄을 씹는 것과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화면의 텍스트가 헷갈린다는 건 그냥 글을 좀 못 썼네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사용자를 위한 설계, 즉 디자인 자체에 뭔가 결함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UX 라이팅은 글쓰기 이전에 디자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좋은 UX 라이팅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뭔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고요? 다행히도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기둥면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앞으로 디지털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간결함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글자 수를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사용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딱 전달하는 거죠. 와, 이거 보세요. 무려 100년도 더 된 이 말이 지금의 UX 라이팅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모든 단어는 다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불필요한 단어 하나가 사용자의 경험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왼쪽처럼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 오른쪽처럼 핵심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대신 변경사항 저장?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와닿지 않나요? 좋은 UX 라이팅은 사용자가 고민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명확함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단 1초라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호함이나 혼란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예시죠? 해지 취소하기. 보세요. 해지라는 부정적인 행동에 취소라는 부정을 또 더했어요. 이러면 우리 뇌가 순간적으로 딱 멈칫하면서 과부하에 걸려요. 해지를 취소한다고? 그럼 계속 쓴다는 건가? 이렇게요. 근데 구독 연장하기는 어때요? 너무나 명확하고 긍정적이죠. 이게 바로 명확함의 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뭔가 잘못됐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스템 오류니 오류 코드니 하는 말들, 사용자는 그런 기술 용어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쉽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걸 원할 뿐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유용함입니다. 이건 뭐냐면 텍스트가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 문장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용자는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될까? 이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속성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용자의 목표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행동을 안내하는 게 훨씬 더 친절하고 유용한 글쓰기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일관성이죠. 일관성은요, 곧 신뢰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바뀌는 제품을 우리가 믿고 쓸 수 있겠어요? 제품을 직관적이고 안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일관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내는 기능을 어떤 화면에선 보내기라고 했다가 다른 화면에선 갑자기 송금이라고 하면 사용자는 이거 두 개 다른 기능인가? 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죠. 이런 작은 규칙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사용자가 훨씬 더 편안하게 제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 4가지 원칙들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작은 글자들, 바로 마이크로 카피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 이론들이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카피. 이름은 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버튼 위에 쓰인 단어 하나, 비밀번호를 잘못 쳤을 때 뜨는 경고 메시지, 작은 도움말 같은 것들. 이렇게 작지만 사용자의 경험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재미있는 실제 사례들을 만나보시죠. 업무용 메신저 슬랙의 메시지인데 너무 재치 있지 않나요? 그냥 딱딱하게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망치지 마세요. 이 유머 한마디로 분위기를 확 풀어주면서도 새로운 공간에서의 에티켓을 은근히 알려주는 거죠. 정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프로젝트 관리 툴인 트렐로에서 목록을 지웠을 때 나오는 메시지예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건 사실 좀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구나 공감할 만한 비유를 덧붙여주니까 그 긴장감이 싹 풀리면서 핏이 웃게 되죠. 덕분에 브랜드가 훨씬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외국어 학습 앱 듀오링고는 이런 칭찬 마이크로 카피의 대가죠. 며칠 연속으로 학습했을 때 You are on fire!
즉 당신은 불타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데 이 한마디가 주는 성취감이 엄청납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내일 또 앱을 켜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좋은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브랜드의 개성과 철학까지 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림, 바로 브랜드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만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모든 브랜드는 바로 이런 여러 차원들 위해서 자기만의 목소리 톤을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머러스한 친구 같은 브랜드인가? 아니면 신뢰를 주는 진지한 전문가인가? 이런 정체성을 정하고 모든 글쓰기에 일관되게 녹여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목소리가 바로 사용자와 브랜드를 끈끈하게 연결해주는 감성적인 다리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UX 라이팅은 단순히 글자를 예쁘게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제품과 사용자 사이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디자인 그 자체인 거죠. 마치 공기처럼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경험이 이어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다음에 스마트폰을 켜고 어떤 앱을 사용하던 화면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글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나? 아니면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있나? 아마 지금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데 이 친구가 꼭 두 얼굴을 가진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 화면에선 엄청 친근하게 말을 걸다가 저 화면에선 갑자기 딱딱한 사무관처럼 굴고요. 이런 경험 사실 알게 모르게 사용자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거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보고 어떻게 하면 이 혼돈 속에서 명확한 일관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혼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실제 제품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한 배달앱의 사례를 통해서 사용자가 겪는 그 혼란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용자가 음식점을 찾고 있는데 다음 화면에선 갑자기 레스토랑이라고 나오고 또 어디서는 업소라고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다 같은 말인가? 이런 사소한 의심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사람 관계랑 똑같아요. 말이 계속 바뀌고 행동이 오락가락하면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 몇 개 고치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단발성 해결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신뢰를 쌓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첫 단계는 뭘까요? 바로 우리 제품만의 목소리, 즉 개성을 제대로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보이스와 톤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의 목소리 자체는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직장 상사한테 말할 때랑 제일 친한 친구랑 수다 떨 때랑 말투, 즉 톤은 완전히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보이스는 딱 정해진 개성, 톤은 그 개성을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럼 우리 제품의 목소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차원을 한번 보세요. 첫째, 재미있냐, 진지하냐. 둘째, 격식적이냐, 비격식적이냐. 셋째, 정중하냐, 아니면 좀 단호하냐. 넷째, 열정적이냐, 아니면 그냥 사실만 딱 전달하냐. 이 스펙트럼 위에서 우리 제품은 이쯤에 있겠다 하고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막연했던 우리 제품의 개성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A가 아닌 B 연습인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은 절대 아니야 라는 걸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명령만 하는 교관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다. 또는 딱딱한 은행원이 아니라 친근한 안내자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팀원들 모두가 아하 하고 우리 브랜드 보이스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제품의 목소리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 목소리를 제품 구석구석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할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이 인용문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는데요. 내 일은 이상한 문장을 평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함이 일관되게 이상하도록 다듬는 거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평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서비스일수록 오히려 그 개성을 유지시켜주는 일관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시스템, 그 툴킷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스타일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한 보이스 앤 톤 원칙, 그리고 버튼이나 입력창 같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아이콘, 색상 팔레트, 글자 크기 규칙,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 사전까지 이렇게 도구들을 쫙 갖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이 똑같은 블록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니까 결과물이 흔들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멋진 시스템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쓰면 그냥 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관성을 팀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실용적인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와 매주 만나서 싱크를 맞추고요. 디자인 시스템 회의에 꼭 참석하는 겁니다. 또 오픈오피스 같은 시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글쓰기에 대해 편하게 물어볼 수 있게 하고 아예 같이 모여서 글을 써보는 세션을 갖는 것도 좋죠. 마지막으로 UX 라이팅 관련 질문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슬랙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더 이상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팀의 문화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것을 측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총 앱 다운로드 수 같은 거 어때요? 숫자가 크면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이런 허상 지표는 사실 사용자 경험에 대해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실행 가능한 지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본 사람 중에 몇 %가 장바구니에 담았나? 이런 구체적인 지표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무엇과 왜를 연결하는 겁니다. 먼저 분석 데이터를 뒤져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상하게 이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다 나가버리네? 이게 바로 무엇이죠? 그럼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왜 그런지를 파헤치는 겁니다. 아, 이 버튼의 쓰임말이 헷갈려서 그랬구나. 이렇게 무엇과 왜가 만나야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어떻게 최고의 보상, 즉 사용자의 신뢰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요기요 사례 봤었죠? 음식점, 레스토랑, 업소, 정말 혼란스러웠잖아요. 바로 그 혼돈에서 시작해서 이들은 시스템을 만들고 가게라는 하나의 단어로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함이었죠. 사용자들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됐고 요기요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은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요기요 기술 블로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일관되면 사용자는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를 믿을만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매일, 매 순간 사용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 그리고 여러분의 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신뢰를 차곡차곡 쌓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혼돈을 만들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앱이나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들이 사실은 우리랑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화면 속 단어들이 우리의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오늘 UX 라이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버튼 하나 못 찾아서 헤매거나 갑자기 뜬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 때문에 당황했던 순간들 말이죠.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미아가 된 것 같은 기분, 그 원인이 종종 잘못된 말 걸기, 바로 UX 라이팅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숫자 17%. 이게 뭘까요? 만약에 제가요, 글자 딱 2개를 바꿨더니 사용자 참여가 무려 17%나 늘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놀랍지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글에서 호텔 검색 기능을 테스트한 건데요. 원래는 방 예약하기였던 버튼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이걸로 살짝 바꾼 거죠. 느낌이 확 다르죠? 예약은 뭔가 바로 결제해야 할 것 같고 부담스러운데 확인은 그냥 가볍게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차이가
와, 17%나 되는 참여율 상승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17%라는 숫자는요, 그냥 성공했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UX 라이팅이 대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무슨 제품 광고하거나 이거 사세요 하고 설득하는 글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쓰면서 길을 잃지 않게 자기가 하려던 걸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 말 그대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안내원, 딱 그 느낌입니다. 흔히들 헷갈리는 게 카피라이팅이랑 테크니컬 라이팅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보이죠? 카피라이팅은 제품 밖에 있는 잠재 고객을 유혹하는 거고, 테크니컬 라이팅은 이미 제품을 산 사람들한테 사용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UX 라이팅은 지금 제품을 쓰고 있는 사용자를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목표랑 대상부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좋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용자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좋은 글쓰기의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UX 라이팅의 피라미드입니다. 모든 건 이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해요. 가장 아래 제일 중요한 1단계가 뭐죠? 바로 명확하고 유용한가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위에 아무리 멋진 브랜드 목소리를 입히고 전환을 유도해봤자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명확함과 간결함입니다. 맞아요. 복잡하고 긴 글 아무도 안 읽어요. 짧고 굵게 핵심만 딱 전달해야 합니다. 이 예시를 보면 그냥 감이 확 오죠. 왼쪽 보세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쩌라는 건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알려주죠?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 틀렸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고요. 다시 시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행동까지 안내해 줍니다. 이게 바로 사용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좋은 라이팅의 힘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은 유용성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바로 그 순간에 진짜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걸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사고 싶던 물건이 품절됐을 때 그냥 덜렁 현재 품절입니다. 이러면 사용자는 그냥 하고 창을 닫아버리겠죠. 근데 오른쪽처럼 재입고되면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알림받기 버튼을 딱 주는 거예요. 어때요? 사용자가 그럼 언제 들어오지? 하고 생각할 걸 미리 읽고 해결책까지 딱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진짜 유용한 UX 라이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글쓰기의 힘이 항상 이렇게 좋은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압박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어두운 유혹도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부러 막 헷갈리는 단어를 써서 서비스 해지하는 걸 어렵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니요, 할인 안 받고 제 값에 살래요 같은 문구로 괜히 사람 죄책감 들게 만들어서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사용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브랜드의 목소리, 즉 브랜드 보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저기 잘 되네?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하면서 무작정 성공 사례를 따라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한국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도는 우스갯소리래요. PPT는 애플처럼, 서비스는 토스처럼. 그만큼 토스의 친근한 말투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토스처럼 쓰는 게 아니라 왜 토스가 그런 말투를 쓰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토스의 그 친근한 말투, 그냥 우리 좀 친절해 볼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금융을 내가 쉽고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아주 명확한 브랜드 전략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복잡한 금융의 문턱을 확 낮추려는 거예요. 여기 토스랑 삼성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친한 친구 같은 페르소나를 가진 토스는 감느라 고생 많으셨어요처럼 감성적으로 다가가죠. 반면에 믿음직한 전문가 같은 삼성은 감정보단 정확한 사실을 딱딱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둘 다 훌륭한 전략이죠. 핵심은 우리 브랜드는 사용자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던 이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죠. 과연 AI가 UX 라이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물론 AI가 진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A/B 테스트에 쓸 문구 수십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내거나 단순 알림 메시지 같은 반복적인 일은 그냥 자동화해버리죠.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사용자들이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찾아내는 것도 AI가 훨씬 빠르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느끼는 좌절감이나 기쁨에 공감하는 능력,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읽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 그리고 우리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글에 녹여내는 전략적인 생각, 또 아까 말했던 다크 패턴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것. 이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체가 아니라 협업입니다. 미래의 UX 라이터는요, AI라는 아주 똑똑한 조수랑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AI한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맡겨버리고 사람은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용자와 공감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될 것 같네요. AI는 문장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AI는 문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문장을 통해 사용자가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온전한 경험을 설계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화면 속 글자들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